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강세장을 연출했기 때문에 장 마감 상황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 마감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발표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일중 흐름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는 장 초반 단숨에 1860선을 넘어선 뒤에 틈틈이 187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죠. 오후장은 다소 지수화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 기관이 더 사주면서 지수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71% 상승한 1867선 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1,000억 원이 넘게, 외국인은 1,27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2,5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유로존 위기가 완화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시장을 지켜주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47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요. 지수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65% 상승한 469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개인 매수세는 오후 들어서 좀 주춤했지만 오늘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지켰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1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결정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12거래일 만에 1,16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저점 매수세가 달러화를 지지하면서 좀 추가 하락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9원 50전 하락한 1,16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8% 오늘 강세 보이면서 126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82% 오르면서 27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9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오름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6.67% 오르면서 28만 8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6% 가까이 뛰어 올랐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1.27%,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16% 좀 밀려나면서 31,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서울반도체 2%대 강세 보였고요. 안램 역시 1.23% 오르면서 11만 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도 2.7% 올랐네요. 오늘 2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도 3%대, 젠백스도 3.35%, 오늘 SM은 1.26% 오르면서 44,0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과 IT 그리고 화학 업종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업종별 움직임도 활발했지만 오늘은 좀 테마주들이 반짝였습니다. 먼저 업종별 마감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오늘 삼성증권이 3.23% 올랐습니다. 49,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이 6% 가까이 오르면서 8,430원에, 그리고 하나증권과 동양증권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투심이 살아나면서 IT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IT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IBM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PC램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5.98% 오르면서 23,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3.34%, LG 디스플레이는 5% 넘게 뛰어 올랐고요. 오늘 LG 이노텍 역시 3.27% 오르면서 8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코스피 반등에 힘입어서 정유화학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6% 넘게 급등하면서 14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와 S-오일도 오름폭을 더 올렸는데요. 각각 4%대로 마감했고요. LG화학이 6.67%,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역시 오름폭을 올리면서 각각 7%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선 후보 물밑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먼저 김두관 테마주부터 살펴보시면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당내 의원들이 김두관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대성 파인텍이 4%대, 아지텍 WB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센테크가 10% 넘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7,0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관련주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제약은 6% 넘게 오르면서 2,3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ANP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1,270원에 바른손도 5.6% 오르면서 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인근의 토지와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신임 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라테크가 9% 넘게 오르면서 4,870원에 영보화학과 캠트로닉스도 7%대 상승장을 보였고요. 오늘 프롬파스트가 5.92% 오르면서 3,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쿼드코어 스마트폰 갤럭시 S3에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부품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3.45% 오르면서 10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플렉스컴이 6.75%, BH도 4% 넘게 오르면서 8,2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전라남도 나주에 1,8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커피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남양유업은 주당 3만 원 오르면서 70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SETI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면서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845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의도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코스피는 31포인트 오르면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좀 기록을 했고요. 원인은 일단 스페인 문제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조금 인식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340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기관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주가 상승폭을 확대시킨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반등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T주가 일단 그 IT주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업종 내에서도 그 조선 업종이나 아니면 화학 업종, 정유 업종과 같은 낙폭과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한 낙폭과대주의 낙폭과대주들이 주도하는 반등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증시 기원에 많이 떨어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 오늘 딱 들어맞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낙폭 과대주의 반등이 오늘 장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오늘 장의 분위기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떨지 또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그 전망과 전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스페인 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그 지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121선이나 200일선이 1890포인트 또는 1940포인트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 축소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반등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스페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스페인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과정들이 가변적인 상황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어떤 상승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쭉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넘어야 될 선이 많다는 그런 뜻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또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요. 또 이슈에 얼만큼 공감하는지를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이 오늘 풀어야 될 시장 이슈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스페인 구제 금융 신청, 코스피가 1900포인트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의 시그널이다. 그리고 이슈 세 번째는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 그리고 이슈 네 번째, 오늘 급등한 SK 하이닉스,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어느 것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없으신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첨예한 그런 관심 이슈들만을 모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스페인 구제 금융 신청으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간다? 네. 자, 양쪽 분이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에 힘입어서 우리 코스피가 1900선까지 간다. 오늘 1806선대까지 올랐으니까요. 한 30포인트 조금만 더 넘게 오르면 1900선까지 간다라는 말인데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오를 들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같은 상황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도 지금 오늘도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금 한 3,400억 정도 3일 동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관 자금은 한 6천억 이상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스페인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좀 단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번 주 한 중순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한 19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1900포인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17일 총선 결과가 제대로 신민당 쪽이 좀 우세하게 나와야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확인하시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좀 6월 9일이죠. 이제 유로 재무장관 회의담 직후에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 자체가 한 100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은 유럽 재정안정 기금과 그리고 또 하나 유로 안정화기구 특히 ESM의 자금을 합치게 되면 가능한 자금 규모가 한 1조 한 500억 유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유로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 내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재무 구조 자체가 유럽 내에서 4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구제금융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이어지고 있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스페인의 안전도 자산을 일단 믿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일단 부드럽게 좀 넘어가고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중순까지는 한 1900포인트까지는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 총선 자체가 시리자 쪽이 지금 우세하고 있다고 또 업체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상은 시리자 쪽이 우세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서도 일단은 그래도 신민당 쪽이 우세하게 나온다면 좀 상황을 좋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1900포인트까지 그 이상은 좀 보지 마시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스페인 구제 금융원에서 제가 1900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들어서 돈이 시장에 좀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단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오늘 국내 시장의 매수량 자체를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단기자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1900포인트 내외에서는 1890에서 1900포인트 내외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들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1890에서 1900포인트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를 뒷받침하듯 개인들의 매도세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5일 연속 개인들이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지금 뺏어먹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1900포인트까지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또 17일 총선, 드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QE3의 어떻게 QE3의 자금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회의 자체가 FOMC 회의 자체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길게 보진 마시고 1900포인트 이상은 이번 주 내에는 절대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인트로 1900포인트까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상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포인트가 바로 2000포인트죠. 2차 포인트까지는 아무래도 이쪽 그리스의 총선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영향에 따라서 2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포인트까지만 딱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구제금융 자체를 너무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정도 그 영향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이 있지만서도 구제금융만이 큰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스페인이 일단은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는 긴축 및 개혁 의지가 좀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안 좋은 말씀 몇 가지 또 드리면은 정치, 경제 또 사회 불안감이 또 조성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또 이제 구제금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럽 여기 몇 나라가 있었죠.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당연히 구제금융을 통한다면은 스페인의 지방 정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점 일단은 나라 자체에서도 구제금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정부 쪽에서도 당연히 정책적인 측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약간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호의적이진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1900포인트 이상까지는 보지 마시고 딱 그 점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 주 장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스페인 구제 금융 신청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대까지 갈 것이다라는 김선윤 대표의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자 신민순 과장 역시 동그라미 표를 들어주셨거든요. 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실까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좀 자세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2000포인트대부터 꾸준히 이제 사왔던 개인들이 1800대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나가고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왔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대외적 변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1900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내일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내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900이 된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이제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보유를 할 것인가, 그 정도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봤을 때는 1900이나 뭐 1900 약간 초반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그리스나 스페인 이제 관련해서는 해결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빨리 내려가지만 상승할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서 약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주식을 지금 레벨에서 한 분께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양쪽 전문가 모두 1900포인트대 갈 거라는 근거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지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외국인이 보여준 매수세에 따른 수급 상황의 호전, 그것들 좀 가장 큰 근거로 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찔끔찔끔 스페인을 지원하기보다는 통 크게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자금을 지원한 점들, 그리고 그리스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 수급이 매수의 시그널이다. 네, 두 분이 모두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입표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번엔 신민승 과장부터 먼저 들어보죠. 일단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이전에 이제 유럽이익이 나올 때도 그랬지만은
1600대에도 팔 수 있고 1800대 이상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국의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가차없이 주식을 팔아버리고 자국의 사정이 좋아지거나 이제 뭐 경기가 호전되거나 대외 정책이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께서 외국인들을 앞서려면은 이제 굳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현재 대외 시그널이 약간 안 좋을 때 어차피 해결은 되게 세계 증시라는 게 해결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에 미리 우리가 한번 선침해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좀 저희가 사준 가격보다 높게 사주기를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생각돼서 외국인들이 굳이 그 우리나라 증시에 올리는 물론 외국인들이 있어야 도움이 되겠지만은 외국인들보다 먼저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온 다음에 나중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그널로 약간 늦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보다 이제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기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보다 기관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제 대외 변수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나 이제 구원투성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조차 안 사는 시장이면은 불안하지만 기관들이 많이 사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관을 믿고 한번 같이 동참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대응적 성격이 강한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대응을 보고 또 대응하는 것은 좀 한 발 늦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선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 외국의 수급을 보는 것도 맞지만서도 일단 제가 아니라고 뜬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외국의 수급보다는 현재 시장 자체는 좀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에 따라 또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가라시라는 건데 일단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일단은 유럽의 리스크 자체에 큰 주목을 하면서 움직이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 특히 이제 17일 날 앞두고 있는 총선에 가장 현재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총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신민당이 만약에 이겨야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정책적인 측면, 긴축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고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이슈로 옮겨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살 만한 그런 현금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사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신 신민승 과장님부터 먼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식을 좀 파시는 분이 좀 여러 계신데 좀 안타깝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1850대, 60대에 파는 다음에 나중에 1950이나 2000포인트에서 다시 사면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PBR에서 1배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만 이제 현재로 봐서는 가격 메리트가 지금 대외 정책으로 해소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격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이제 밸류에이션, 저밸류에이션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으로 보이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가 낮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놔야 됩니다. 나중에 1950 또는 뭐 2000포인트가 되면은 차트는 물론 좋아지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하면은 흔히 말해서 먹을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선취면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용감한 자가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는 이제 초기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대외적 변수가 당연히 지금 존재를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제 악재를 머금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뭐 1800대 초반 중반에서 이제 악재 하나 나왔다고 금방 주식 팔고 이렇게까지 대응하시면은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1900대 이제 초중반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아직 상존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선윤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마감에 귀차익 거래량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지금 시장 자체 흐름이 다시 한번 비차익 거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을 좀 보여주면서 여지없이 일단 PBR 1에 해당하는 1780포인트 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일단은 스페인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부양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스 시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면은 여지없이 시장 가능성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조금씩 그래도 매수를 폭을 늘리셔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어느 정도 스페인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리스 시장까지 풀린다면 다시 한번 중국이 유럽 쪽에 투자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이슈입니다. 종목에 관한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 급등한 SK 하이닉스,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네, 두 분 다 지금의 매수 시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선유 대표님.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굉장히 빠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 기회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차트 보면서 일단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작년 8월 이후에 작년 8월까지 주가 자체가 37,400원에서 1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을 보였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LP다를 인수 참가하면서 그에 따른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주가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회가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잠깐 제가 열어봐 드리면은 지금 주봉상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데요. 주봉상으로 200일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21,0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200일선을 그어드리면은 200일선이 정확하게 이런 모양새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다시 한번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를 제가 잡아드릴 텐데 일단 이제 오늘 좀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IBM과 이제 반도체 기술 제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재구성을 통한 기술 제휴를 통한 주가 반등 모멘텀이 생겼고요. 또 하나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2분기에 이제 흑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2분기 흑자, 증권사 평균치를 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가 흑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2,000억이 넘어가고 어떤 증권사는 600억, 어떤 증권사는 적자를 또 이어갈 것이라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은 평균치가 1,300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LP다가 마이크론에 인수가 됐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LP다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LP다의 기술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LP다가 40나노급 기술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30나노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곧 시작됐죠. 20나노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술력 차이가 생산력에 엄청난 차이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미 85% 이상의 이쪽 디램 부분 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LP다가 그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최소한도로 10년 이상의 갭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리 LP다가 난다고 해도 마이크론에 인수돼서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를 쥐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일단 SK에 넘어가면서 SK가 SK 자금력을 등에 업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주봉 200일선을 지금 딱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지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또 하나 굉장히 좀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게 중국에 대한 시장입니다. 바로 이제 중국 우시 공장에 있는데 우시 공장 12인치 디램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풀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공략을 강화하고 반도체 시장을 확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호재가 만발하는 실적이 될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힌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피다와 마이크론의 문제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엘피다를 만약에 일단은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인수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피다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엘피다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무너지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모멘텀을 이끌어오면서 당연히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주가의 반등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를 뒷받침하던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서 150억, 1,500억 이상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150만 주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매도가 나왔지만서도 목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좋아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놓치지 않고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신다면은 현재까지는 무조건 매수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좀 잡아드린다면은 차트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욕심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딱 10% 정도만 잡아서 한 25,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이 정도 1차 목표로 잡으시고 2차 목표로 만약에 잡고 싶으시다면은 고점이 되겠죠. 고점 부분인 3만 원 정도가 아무래도 2차 목표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보는 가격대 자체가 제가 볼 땐 일단 1차적으로 26,000원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차 목표 자체는 한 3만 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 현재까지 무조건 매수하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이제 신 과장님께도 여쭤볼 텐데요.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의 매수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가격대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주시면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3,05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대 조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딱 21선 자체에 딱 거의 맞물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딱 21선 부분에서 지금 차트가 다시 한번 뚫고 크게 올라갈 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여지없이 61선 부근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과 121선이 거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26,000원까지도 갈 가망성이 있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신민당 쪽이 우세로 신민당 총선에서 신민당이 이기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제 3만 원 이상까지 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한 못 먹더라도 5%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점 확인하시고 꼭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민승 과장님. 예. 하이닉스는 이제 너무 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그다음에 STX 관련주들은 2007년 이후 흔히 말하는 개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못 갖고 있고 주식이 떨어질 때는 왕창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었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장치 산업은 사실 개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에 염려했을 때 이제 하이닉스는 저는 가급적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진 않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아마 사도 아까 김 대표님 말씀드려서 크게 밀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장대 음봉 뒤에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돌파하려는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수급도 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밸리에이션이가 뭐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세가 하락장이기보다는 상승 초기 국면에 지수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 이제 이 정도 국면을 사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 두고 궁금해하시는 4가지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장도 오늘장처럼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내일 1900선 그냥 확실하게 그냥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을 이어가 보죠. 먼저 신민승 과장님, 내일 어떤 키를 가져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가 장세가 이제 낙폭과대에서 어느 정도 낙폭과대를 이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1700대 이제
중후반에서 지금 이제 1800대 중반까지 단기적으로 한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포인트 올랐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신규로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1900이나 1900대 한 초중반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 업종이나 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어떤 업종을 사야 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외국인보다는 이제 현재 기관에서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하는 업종 위주로 또는 종목 위주로 이제 추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외적 불안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바닥권일 때는 대외적 불안이 많고요. 올라갈 때보다 이제 악재는 아직 존재한다. 이제 악재를 먹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악재는 존재하고 뭐 아직 해결된 건 전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제 호재가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이 지수는 이미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지수가 도달하기 전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단기적인 악재를 이용해서 낙폭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 이제 지금이 1860대니까는 1850대나 이제 약간 낙폭이 또 왔을 때 사는 게 아마 투자자들께서 맞겠지만 솔직히 낙폭을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100포인트 오를 동안 이제 현금으로 계속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동시 만기 때 약간 조정이 나올 경우 대비해서 그럴 때 한번 새로운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승 과장의 내일장에 대한 키였고요.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님은 어떤 키를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한 1850에서 1890포인트 내외의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제가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모습 자체가 지금 작년 8월에 미니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초입 국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작년 8월에 이제 그렇게 큰 박스권을, 작은 박스권, 이 큰 왼쪽 박스 보시면 박스권을 그리면서 등락폭을 거듭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 195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 장세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190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수급상으로 차트상으로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미니 장세가 지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스페인 채권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돌아주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17일에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1900 이상까지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실적 위주의 종목들과 그리고 좀 자산가치주 위주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좀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내일장 전망을 들어보는 해결의 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아주 내일 우리 장에 대응하는 투자자 여러분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금호 타이어 두 종목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8.7%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김선윤 대표 8.4% 수익이었습니다. 신민승 과장님이 한 0.3% 정도 수익률이 높으면서 오늘 승리를 거뒀네요. 신민승 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두 종목 모두 수익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8%가 넘는 수익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자, 오늘 먼저 8.7%로 오늘 승을 거두신 신민승 과장님께 이 종목에 대한 AS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수 단기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쌍바닥 구간 이제 흔히 말해서 공포 구간에 와서 한번 공포를 매수해보자 했는데 다행히도 쌍바닥에서 추세 이탈이 안 나오고 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의 2배를 취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이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현재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현재 11,755원 정도 이렇게 오늘 종가를 마감했습니다만, 이 종목 지난주에 제가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불러드렸는데 이제 현충일 입금 관계로 거래일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쉽게도 이제 12,000원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1,950
1950을 제가 이제 최대치로 단기적 상승 최대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50이면은 이제 이 종목이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500원에서 12,000원 후반대 정도 그 레벨이면은 지수로 봤을 때는 한 1900대 한 초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12,500원이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주식 비중을 이 종목을 줄인다는 것은 주식 비중을 줄인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12,500원이 넘어갔을 때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봤고요. 금호타이어도 오늘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경영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다 싶은데요. 자, 금호타이어는요? 네, 제가 지금 뭐 JC 목표가 도달, 세종공 목표가 도달, 또 금호타이어까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3주 연속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가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 바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원재료값 하락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또 하나 환율 상승에 따른 또 수출 때문에 또 매출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포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무조건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목표가 14,5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좀 더 홀딩하고 가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오늘 35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3만 6천 주 가량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좀 수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손절가를 한 14,5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5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가 손절가로 바뀌었는데 일단 14,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도하셔가지고 익절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 15,50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14,500원 확인하시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15,5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8% 중후반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금호타이어 두 종목을 가지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로 오늘 일단 신민승 과장께서 승리를 거둬서 축하를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하루 만에 어떤 상승포로 놓고 본다면은 금호타이어의 상승세가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내일 이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전문가께서는 또 과연 어떤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대결을 펼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민승 과장의 추천 종목은 LG입니다. 네, 김선인 대표는 다우기술로 승부를 걸으셨군요. 네, 자, 다우기술로 오늘 김선인 대표께서는 오늘 추천을 하신다고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아주 그냥 소폭의 차이로 패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가지고 아주 큰 수익 거두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우기술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다우기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우기술을 가지고 나온 게 아직은 제가 6월 17일 전까지 이번 주까지는 좀 만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시장 상황이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자산 가치주로서 안전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가 잘 아시는 이제 키움증권의 지분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도 3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키움증권만 하더라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다우기술 자체가 5천억밖에 안 되는데 키움증권의 시가총액과 47% 비교하자면은 키움증권에 가지고 있는 지분의 지금 다우기술 시가총액 자체가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실적치도 굉장히 양호했고 또 2분기 역시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지금 현재 제가 다우기술 일봉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제가 줄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이제 저점을 점점 이제 높여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 딱 가격대가 지금 저점 부근에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11,500원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조금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120일선을 돌파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제가 121선 13,000원을 잡아드리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14,000원 부근이 아무래도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급상으로 좀 완벽한 모습, 또 최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으나 마지막에 확인한 결과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빠질 때는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 구간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일주일에 수익률 한 5% 보고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 정도 일단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좀 시초가로 매수하셔서 13,000원 이상까지 보시고 121선 이상 돌파할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다우 기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만큼 좀 안정적인 자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신민승 과장님의 LG도 설명 들었죠? 예, LG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LG의 제주사인 건 아실 텐데 아마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LG는 이제 자막에 나오지만은 LG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LG와 같이 이제 투자자들께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종목들을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화학주의 업종이 수급이 몰릴지 또는 이제 반도체 전자장비 쪽으로 몰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낙폭이 많이 좁힌 상태이고 LG 관련주들은 이제 LG화학이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아까 하이닉스나 비슷한 구간에 놓여 있지만 낙폭이 아직 상당합니다. 상당한 데서 약 이제 소폭 만회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제가 LG를 한번 이번 주에 들고 온 이유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이 약간 이 회색빛 같은 선이 이제 이전에 유럽 위기 때 나오는 8월 달에 나온 이런 두 가지 이제 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당시에 5만 원대 초반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어떻게 보면 3중 바닥까지 찍었습니다. 11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만 원 근처까지 형성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위기가 불거지면서 이제 5만 원대 다시 초반을 한번 트라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치고 이제 단기적 쌍바닥이 아니고 한 중기적 쌍바닥을 치고 현재 한 5만 7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6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왜 6만 원밖에 못 보냐 하는 이유는 지수가 이미 이제 제가 이거를 어제 정도 준비했는데 오늘도 지수가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 상승폭을 조금 이제 올라갈 폭을 조금 오늘 까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5만 7천 원인데 내일 시초가 정도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60일 이평선인데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다우 기술과 LG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죠. 네, 두 분 모두 LG와 다우 기술 두 종목으로 각각 승부를 벌이셨고요. 네, 신민승 과장의 LG는 이중바닥과 기관 매수 유입 발생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1,800원입니다. 네, 김성윤 대표의 다우기술은 글로벌 리스크에 자산 가치주가 부각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에선 4% 정도 빠졌을 때 팔자고 하셨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민승 과장,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보 내일 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다시 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